우리 1학년 때 1학년 작년 2학기 기말고사 네 그거 했었죠? 경우의 수 그지? 너네 개 털렸었지? 그죠? 이제 두 번째 정도 할게요. 네. 저 영상 찍을게요. 영상 출연. 이따 이거 저 주세요. 영상. 자, 경우의 수 했었죠? 그죠? 자, 다시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우리 경우의 수에서 제일 크게 배웠던 거 두 가지. 뭐 있니? P와 C. 두 가지가 있었다. 그죠? NPR, NCR. 두 가지에 대해서 했었죠. 그죠? 요 NPR과 NCR 요거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 보자면 우리가 5명 중에서 3명을 이제 나열을 할 거야. 오케이? 3명을 뽑아서 나열을 할 건데 자, 나열을 그냥 할 겁니다. 3명을 나열을 할 건데 맨 처음에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 5명 중에 한 명이 되겠지. 그치? 두 번째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야? 4명 중에 한 명이 되겠다. 맞니? 네. 마지막 세 번째 올 수 있는 사람 인원수 몇 명이야? 3명 중에 한 명이 되겠다. 기억나니? 아, 그래서 우리가 식이 어떻게 됐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고 계산을 해줬었죠. 그죠? 그리고 얘를 P로 어떻게 써줬니? 5P3이라고 해줬었다.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해줬었어?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나열을 해주는 경우의 수라고 해줬었고 요거는 순열이라고 불러줬었습니다. 기억해야 된다 이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NCR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5명 중에서 3명을 그냥 뽑기만 할 거야. 대표적인 예로는 대표 3명을 뽑는 거지. 학생의 3명을 뽑는다. 뭐 이런 거였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3명을 뽑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3명을 뽑아줄 건데 맨 처음에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 5명. 두 번째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 4명. 세 번째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 3명이었다. 그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나올 수 있는 어떤 경우의 수에서 A, B, C를 뽑았어. 이 5명 중에서 한 명을 A로 뽑고 4명 중에서 한 명을 B로 뽑고 3명 중에서 한 명을 C로 뽑았다. 근데 만약에 5명 중에서 한 명을 B로 뽑고 4명 중에 한 명을 A로 뽑고 3명 중에 한 명을 C로 뽑았다. 오케이? 근데 어차피 이 인원들 학생의 인원이 A, B, C인데 얘도 A, B, C 아니니? 그죠? 그럼 이거 다 같은 학생회가 되겠다. 맞니? 그러면 우리는 요 두 가지를 몇 가지로 봐줘야 돼? 어차피 한 가지로 봐줘야 되는데 이 경우가 총 몇 개가 나오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을 쭉 세볼게요. ACB 또 뭐야? BCA 또 뭐야? CAB 또 뭐야? CBA 이렇게 총 몇 가지가 나오더라? 6가지가 나오더라. 이 6가지는 어떻게 나온 거야? 요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지. 우리 요 나열하는 경우의 수 뭐였니? 세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3 곱하기 2 곱하기 1 맞니? 즉 3팩이라고 썼었다.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는 요 N명 중에서 R명을 뽑았을 때 5명 중에서 3명을 뽑았을 때라는 거는 OC3이라고 표현을 해줬고 얘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해줘? 5 곱하기 4 곱하기 3에다가 얼마를 해줬다? 요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어 썼다. 그죠? 이러면 그냥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되겠다. 기억나니? 그죠? 그래서 얘 뽑기만 할 때는 이렇게 써주고 우린 얘를 뭐라고 불러준다? 조합이라고 불러주겠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얘네들을 왜 알아야 되냐? 어차피 확률과 통계에서는 그냥 기본으로 쓰일 거야. 오케이? 요게 확률과 통계에서의 이제 덧셈과 뺄셈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뭐까지 더 배우냐면 요 순열 내가 나열이라서 순열 자, 요 순열과 조합 그대로 가지고 가는 상태에서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에 대해서도 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 두 개 중복까지 포함을 하면 총 4개가 되겠지. 이 4개를 위주로 경우의 수를 다룰 건데 익숙해지지 않으면은 좆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순열 오늘은 순열에 대해서 다룰 거고 요 순열도 꽤나 어려울 거예요. 자, 내가 순열이라고 하면 내가 뭐라 했니? 나열 이 순열이라고 해줬었죠. 그죠? 나열이 순열이라고 해줬는데 이제
우리가 일렬로 나열을 해줬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나열을 해줄 거냐면 요 원형 테이블에 나열을 해줄 겁니다. 오케이? 원형 테이블에 사람들을 앉힐 거야. 예를 들어서 자리가 요렇게 네 자리가 있는데 요 네 자리에 네 명의 사람을 앉힐 거다. 오케이? 네 명의 사람을 앉힐 겁니다. 자, 근데 앉혔는데 이 원순열 얘가 이제 지금 원형 테이블에 앉혔기 때문에 얘를 이제 원순열이라고 불러줘요. 자, 이 원순열이라는 거는 자, 좀 다릅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비슷한데 똑같아. 오케이? 아, 뭔 소리야? 비슷한데 살짝 다릅니다. 아시겠죠? 자, 얘가 우리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이 앉는 경우가 생기겠지? 그죠? 또는 A가 여기 앉고 B, C, D 여기 앉는 경우, 또는 A가 여기 앉고 B, C, D 여기 앉는 경우, 또는 A가 여기 앉고 B, C, D 여기 앉는 경우, 이렇게 네 개로 나뉘어지겠다. 그죠? 근데 이 원순열이라는 건 뭐냐면 얘네들을 돌렸을 때 똑같은 경우는 하나로 봐. 오케이?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얘를 90도로 반시계 방향을 돌려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얘랑 똑같네. 맞니? 얘도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만 돌려주면 얘랑 똑같죠? A, B, C, D였던 게 A, B, C, D 똑같네. 그죠? 얘도 뭐야? 돌려주면 A, B, C, D 똑같겠다. 그죠? 그럼 우리 요 네 가지 경우를 몇 가지로 봐주면 돼? 이거를 그냥 한 가지로 봐주면 된다. 오케이? 이해됐니? 내 거 아니야. 이해된 거야. 자, 그러면 얘를 한 가지로 봐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아까 우리 요 조합 C에서 어떻게 해줬어?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다 한 가지로 봐줬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줬어? 나눠줬었죠. 그죠? 그럼 얘도 요 네 가지 경우를 한 가지로 봐줘야 되니까 얼마로 나눠주면 되겠다? 4로 나눠주면 되겠네. 맞니? 4로 나눠주면 되겠고, 일단은 우리가 요 전체 4명을 배열을 해줘야겠죠. 그죠? 어찌됐든 앉혀줘야 될 거 아니야. 앉혀주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어? 4페이지에 있다. 4명을 일렬로 나열을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그냥 4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 1명 중에 1명 해서 4팩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 원순열이라는 거는 그냥 4명을 먼저 배열해줘. 오케이? 의자를 먼저 다 앉힌다. 근데 이제 겹칠 수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몇 가지 겹쳐? 4가지가 겹치겠네. 오케이? 그래서 나누기 4라고 해주시면 돼요. 알겠니? 근데 이제 요 책 그리고 다른 문제집에서도 보면은 다 뭐라 나와 있냐면 n명을 이제 원순열로 배치를 할 건데 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n-1팩이라고 해줄 거야. 오케이? 사실 내가 한 말이랑은 다른 거 없죠? 왜냐? 나는 어떻게 설명했니? n팩에다가 나누기 n이라고 설명을 해줬었죠? 그죠? 근데 요렇게 해주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그냥 원순열만 하면 재미가 없지? 너무 쉬워서.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응용을 해줍니다. 어떻게 응용을 해주냐? 이제 원형 테이블이 아니라 직사각형 테이블이 나옵니다. 직사각형 테이블. 오케이? 요런 직사각형 테이블이 나올 것이고 사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군데 앉힐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1, 2, 3, 4, 5, 6 이렇게 사람을 앉혔을 때 그리고 원순열이라고 해줬을 때는 우리가 한 번씩만 90도씩만 돌렸었지. 그지? 근데 얘는 한 번만 돌려보자. 여기에 1, 2, 3, 4, 5, 6 얘랑 같니 다르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요건 다른 경우다. 오케이? 그럼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언제가 같은 경우가 되겠어? 여기에 1, 2, 3, 4, 5, 6인 경우가 같은 경우가 되겠다. 맞니? 그러면은 이 두 가지 경우만 같겠다. 맞니? 다른 같은 경우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겠죠? 그럼 같은 경우가 총 2가지가 나오니까 우리는 얼마로 나눠주면 되겠다? 2로 나눠주면 되겠다. 근데 전체 경우에서는 원래 얼마야? 우리 요 6명을 먼저 배열을 해줘야 되니까 얼마? 전체 6팩에다가 2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이게 원순열 끝. 이해됐니? 나머지는 문제를 풀다가 보면 알겠지만 이제 막 원형 테이블에 앉혀야 되는데 누구끼리는 이웃을 해야 된다. 오케이? 근데 이웃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줬니? 한 명으로 보고 풀었었죠. 그죠? 기억나니? A, B, C, D, E 이렇게 5명을 일렬로 배열을 할 건데 C, D가 이웃을 해야 돼.
오케이? CD가 이웃을 해야만 얘가 어떻게 해줬어? 하나, 둘, 셋, 네 명으로 보고 먼저 배열 4패 에다가 C랑 D랑 위치를 바꿔줄 수 있겠네. 그래서 곱하기 얼마? 곱하기 2를 해줘야겠지. 오케이? 기억나지? 원순열도 똑같다. 원순열에서 요 5명을 앉힐 건데 의자는 5개라고 돼 있지만 CD가 이웃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CD를 한 명으로 묶고 그냥 우린 4명을 배치를 해주면 돼. 오케이? 4명만 배치를 해주면 된다. 그럼 이 4명 배치해주는 방법 얼마야? 4팩인데 겹치는 경우가 얼마가 되겠어? 4가지가 되겠지. 그죠? 근데 C랑 D랑 위치를 바꿔줄 수 있겠다. 몇 가지?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네. 이해됐니? 오케이? 그래서 문제 푸는 거는 이렇게만 풀면 끝입니다. 알겠니?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순열. 그 다음 순열 하나는 뭐냐면 중복 순열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중복 순열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오케이? 얘가 아마 순열 중에서 제일 쉬울 거야. 자, 보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숫자 카드가 1, 2, 3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중복을 허용을 해서 3자리 숫자를 만들어 줄 겁니다. 오케이? 그럼 요 맨 앞에 올 수 있는 카드 몇 장이야? 3장이지? 3. 두 번째 올 수 있는 카드도 몇 장이야? 3장이 되겠다. 세 번째 올 수 있는 카드도 몇 장이다? 3장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3의 세제곱 끝. 요 중복순열 제일 쉽다. 알겠니? 얘가 3장이라고 돼 있지만 4장이라고 해볼까요? 4장이 되면은 첫 번째 올 수 있는 카드 몇 장? 4장. 두 번째 올 수 있는 카드 4장. 세 번째 올 수 있는 카드도 4장이 되겠다.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겠다? 4의 세제곱이 되겠다.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요 중복 순열도 기호가 있어요. 기호는 뭐냐면 파이라고 써줍니다. 오케이? 똑같이 n 파이 r이라고 써줄 거예요. 알겠니? 오케이? 요 n 파이 r에 대한 계산은 n의 r 제곱이라고 해주면 끝이고 그러면 요거 얘가 뭐야? 4 파이 3은 뭐가 되겠다? 4의 세제곱이 되겠다. 이해됐니? 근데 요 중복 순열은 얘만 좀 예외인 게 문제를 풀 때는 웬만해서는 요 파이를 안 쓴다. 왜냐? 그냥 4 곱하기 4 곱하기 4라고 쓰는 게 훨씬 편하거든. 오케이? 이해됐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언제 알아야 되냐면 너네 모의고사를 보면은 가끔씩 얘 3 파이 5를 구하시오 라고 할 때가 많아. 오케이? 근데 우리는 그 전까지는 파이를 안 쓰고 그냥 계산을 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파이가 띡 나오잖아? 그럼 헷갈릴 때가 있다. 알겠니? 그래서 요거 그냥 3의 5제곱이라는 거 계산하는 방법만 알아주고 너네들이 알아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이렇게 풀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같은 것이 있는 것들에 대한 순열인데요. 같은 것이 있는 것들에 대한 순열인데요. 자, 얘가 제일 중요하다. 자, 얘 보면은 예를 들어서 AA, BBB 얘네들을 배열을 할 거야. 나열. 일렬로 나열을 할 건데 자, 우리가 원래 5개를 일렬로 나열을 한다? 그러면 얼마가 나왔어? 5팩이 나왔었다. 기억나니? 그죠? 이 5팩이 나오는 건 뭐였냐면 서로 다른 5개를 일렬로 나열을 할 때야. 오케이? 근데 얘를 보면은 얘 2개 겹치고 얘 3개도 똑같이 겹치네. 그죠? 그러면은 어찌됐든 공통되는 부분이 나오겠지. 언제 공통이 되냐? 일단 얘는 지금 서로 다른 5개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임의로 문자를 붙여줄게요. 이렇게 A1, A2, B1, B2, B3라고 해보자. 오케이? 그럼 내가 일렬로 아무거나 배열을 해줬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A1, B1, B2, A2, B3라고 해보자. 이해됐니? 오케이? 자, 근데 어떤 나열 방법에서도 어떤 경우의 수에서도 A2, B1, B2, A1, B3라고 해보자. 오케이? 자, 근데 내가 임의로 요 문자들을 정해줬지만 얘네들이 어차피 없어질 거 아니니? 어차피 없어진다고 했을 때 얘는 뭐야? 결국 A, B, B, A, B 아니야? 얘도 뭐니? A, B, B, A, B가 되겠네? 똑같은 경우다. 그죠? 그러면 이 경우는 똑같이 겹치니까 진현아 너 내 방으로 가면 돼. 알겠지? 이 경우는 똑같은 경우니까 몇 가지로 봐주면 되겠어? 한 가지로 봐주면 되겠다. 근데 뭐가 바뀌었어? A의 위치들이 바뀐 거 아니었니? 아까 A1, A2였었죠? 그죠? A1, A2였기 때문에 요 2개의 위치를 바꿔주는 경우의 수로 나눠주면 되겠네. 결국 뭘로 나눠준다 소리야?
요 A1, A2가 일렬로 나열되는 경우의 수로 나눠주란 소리다. 이해돼? A1, A2가 바뀌어도 어차피 똑같은 경우니까. 그럼 나누기 얼마를 해줘야겠다? 2팩을 해줘야겠는데,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나는 A1, B1, B2, A2, B3라고 해줬는데, 얘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A1, A2, 그리고 얘는 B1, B3, B2라고 할 거다. 오케이? 자, 이 경우는 문자들만 뺀다면 똑같지? A, B, B, A, B, A, B, B, A, B. 그지? 근데 뭐가 달라졌어? 요 B의 위치들이 바뀌었다. 맞니? 근데 B의 위치들이 바뀌었지만 전체적으로 큰 걸로 봤을 때는 다 어때? 다 똑같은 경우지. 그지? 그럼 얘네들도 다 어차피 몇 가지로 봐줘야겠어? 한 가지로 봐줘야겠다. 맞니? 그러면 요 B는 몇 개야? 3개가 겹치지. 그죠? 그럼 요 3개가 일렬로 나열되는 경우의 수로 나누어 줘야겠네. 그죠? 그럼 요 3개가 일렬로 나열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3팩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3팩으로까지 나눠주면 되겠네. 이해됐나요? 5팩 나누기 2팩 곱하기 3팩.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요 5개 중에서 2개가 겹치고 3개가 겹친다. 그러면 전체를 먼저 배열을 해. 얼마? 5팩. 그 다음에 2개 겹치는 것끼리 나눠. 2팩. 그 다음에 3개 겹치는 것끼리 나눈다. 3팩. 이해됐니? 자, 조금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AA, B, B, C다. 자,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니? 5팩에다가 겹치는 건 몇 개야? 2개니까 2팩 되겠다. 이해돼? A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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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는 전체는 몇 개야? 7팩에다가 겹치는 거 2팩. 얘는 몇 개 겹쳐? 4개 겹치니까 4팩. 끝. 오케이? 얘네들이 뭐다? 일렬로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다. 알겠니? 오케이? 자, 근데 얘가 요렇게도 쓰이지만 어떻게도 쓰이냐면 A, B, C, D, D라고 해보자. 오케이? 요 5개를 배열을 할 건데 우리 요 배열에 조건이 하나가 생깁니다. 무슨 조건이 붙냐면 A 오른쪽에는 무조건 B가 있어야 돼. 바로 옆이 아니라 A하고 문자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어도 되고 A 바로 옆에 B가 있어도 상관없고 그냥 A 오른쪽에 무조건 B가 있기만 하면 돼. 오케이?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할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요 A랑 B를 같은 문자로 본다. 예를 들어서 라지 A라고 넣을게요. 오케이? 그럼 나도 여기 라지 A라고 두고 C, D 요거를 배열을 해주면 되겠네. 맞니? 그럼 요 전체 경우의 수 배열하는 방법 얼마야? 5팩 나누기 2팩 되겠네. 오케이? 이러면 끝입니다. 왜냐? 우리가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중에서 A, C, A, D, D가 나왔다고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조건에 맞게 그냥 맞춰서 A 요 왼쪽에는 A를 넣어주고 오른쪽에는 B를 넣어주면 끝이야. 얘 한 가지 경우가 되겠지. 또 다른 방법으로는 A, C, D, A, D가 나왔다고 해보자. 그럼 왼쪽에는 스몰 a, 오른쪽에는 b 넣어주기만 하면 조건에 맞지? 그죠? 그래서 어떤 문자 오른쪽에는 무조건 다른 문자가 와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이 붙어 있다면 그러면 같은 문자로 보고 그러고 나서 같은 것끼리에 대한 나열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같은 것끼리에 대한 것도 어디에서도 나오냐면 최단거리 길찾기 아시죠? 기억나니? 최단거리 길찾기. 자, 얘. 자, 요렇게 길찾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 왼쪽 아래 요 지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을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얘를 원래는 숫자 하나하나씩 세어서 해도 됐다. 어떻게? 얘가 여기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한 가지. 그죠? 여기도 한 가지가 됐었다. 기억나니? 근데 여기로 갈 수 있는 경우는 뭐야? 얘 더하기에서 2가지가 됐고 여기로 갈 수 있는 경우는 얘 더하기에서 3가지 여기로 갈 수 있는 건 얘 더하기에서 4가지 5가지 얘는 3가지 4가지 얘 더하기 얘 주면 6가지 10가지 20 15 총 35가지 경우가 나왔었다. 이렇게 구해줬었다. 기억나나요? 오케이? 자, 근데 이제는 이렇게 일일이 다 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자, 우리가 어차피 요 A 지점에서
B 지점을 가줘야 되는데 요 오른쪽으로 몇 번 가야 되니? 하나, 둘, 셋, 네 번 가줘야 된다. 맞니? 자, 위쪽으로 몇 번 가줘야 돼? 하나, 둘, 셋. 총 3번 가줘야 된다. 그럼 우리는 결국 뭐야? 오른쪽으로 4번 가는 거랑 위쪽으로 3번 가는 거를 어떻게 해주면 돼? 나열을 해주면 되겠네. 이해됐니? 나열을 해준다는 뜻은 뭐 예를 들어서 오른쪽, 위쪽, 오른쪽, 위쪽, 위쪽, 오른쪽, 오른쪽 이렇게 나열을 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어떤 길이 생기냐면 오른쪽, 위쪽, 오른쪽, 위쪽, 위쪽, 오른쪽, 오른쪽 이런 경우가 하나 나오겠지. 그지? 그러면 우리는 요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들을 A 라고 두고 위로 가는 경우를 B 라 준다면은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얼마가 되겠어? 전체 7개니까 7패 에다가 A 겹치는 거 몇 개? 4개니까 4패 B 겹치는 거 몇 개? 3개니까 3패 이렇게 되겠다. 이해됐니?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문제들을 풀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해봅시다.